안녕하세요. 류승입니다. 오늘의 한국 여자바둑리그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이런 시즌이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치열한 2020 시즌입니다. 1위인 서울 부광약팀이 6승 5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8위인 서귀포 70리가 4승 7패입니다. 포스트 시즌 가능성은 8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듯한데요. 네, 8개 팀 모두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시즌만큼 치열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팀들이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1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과연 오늘 어떤 팀들의 대결일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자, 오늘 대결하는 4위의 보령머드 그리고 7위의 포항 포스코케미칼 1승밖에 차이가 나질 않고요. 개인 승수도 2승 차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팀의 격차는 꽤 컸었는데 보령머드가 3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4등까지 내려와 있고요.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최근에 연승을 하다가 마지막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포항이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순위를 꽤 끌어올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잘하면 두 팀의 순위가 아예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 출전하는 보령머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문도원 감독이 이끄는 보령머드입니다. 자, 사진영, 박소율 선수가 키플레이어에 선정됐네요. 네, 박소율 선수가 이번에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최정 선수는 언제나 잘해주고 있는데 그 뒤를 받쳐줄 만한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김경훈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박소율 선수의 역할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소율 선수 4번의 주장전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주장급의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네, 얼마 전까지 주장으로 활약을 했던 김다영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항 포스코케미칼 선수들도 만나봐야겠죠? 이영신 감독의 포항 포스코케미칼, 삼지명, 권주리 선수를 키플레이어에 선정했습니다. 네, 질 생각이 없다. 지금 이 선수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권주리 선수 최근에 5연승 그리고 얼마 전에 치러졌던 경기에서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바둑이 초반에 앞서 나가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반부터 전투까지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너무 잘 뒀기 때문에 이 선수 지금 최근의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네,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권주리 선수인데요. 오늘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국 장고대국입니다. 박소율 선수와 김다영 선수, 자, 두 선수 간의 첫 대결입니다. 네, 박소율 선수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조금 없고요. 보령머드 화이팅, 그냥 팀을 응원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데 이 선수가 오늘 꼭 승리를 거둬야 팀 승리가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집중 또 집중. 김다영 선수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자, 다음 2국 선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성사됐고요. 김경은 대 권주리, 이 대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의 기세가 권주리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전적도 권주리 선수가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김경은 선수가 정말 뭔가 승부처에 강한 느낌이 들죠. 네, 이 선수가 승부판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대국도 사실 거의 5대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국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최정 대 박지은, 양 팀의 주장 대결이 성사됐고요. 상대 전적이 꽤 벌어져 있습니다. 네, 두 기사는 처음에는 상대 전적이 팽팽하다가 최정 선수가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면서 상대 전적이 조금 벌어졌고요. 박지은 선수가 좀 세월 무상이라는 게 느껴지죠. 정화 살살해. 네, 최정 선수가 과연 살살할지는 모르겠네요. 최정 선수 챔피언 결정전 가자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좀 상위권 순위를 노리는 걸까요? 네, 뭔가 저 말을 봤을 때는 살살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대결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늘 대결 포항 포스코케미칼로서도 그리고 보령머드로서도 양보할 수가 없는 대결인데요. 오늘 세 판 중에서 좀 가장 눈길이 가는 대결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2국이 되겠죠. 권주리 선수와 김경은 선수의 대국인데 1국과 3국은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기사가 있는 반면에 네. 2국은 정말 알 수 없는 승부가 될 거기 때문에 2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오늘 12라운드 1경기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은 선수의 흑번 그리고 권주리 선수의 100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김경원 선수가 흑번을 잡았는데 평소에 자주 사용했던 포석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포석을 사용을 하고 내용이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지금 새로운 포석을 사용을 하네요. 이 포석은 아니었군요. 네, 원래는 소목을 이곳으로 두면서 바로 3-3에 들어가는 포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그 포석을 사용을 하고 나서 중반에 운영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김경원 선수가 오늘은 새로운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반 또 운영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경은 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니까요. 흑번으로 4승 1패예요. 100번보다는 흑번 승률이 훨씬 좋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아무래도 기풍이 공격적인 기풍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번보다는 흑번이 좀 더 맞고요. 100번으로는 아무래도 좀 전투에 있어서는 뒤로 따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는 100보다는 흑이 좀 더 잘 어울리죠. 자, 김경은 선수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 정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자, 이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흐름타기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권주리 선수 우리 같이 올라가자 이거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네, 뭔가 김경원 선수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두 팀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죠. 네, 한 판 한 판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은 이번 판이 정말 큰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양팀 모두 같이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요? 김경은 선수 이번에는 좌하기 쪽 어깨에 짚어갑니다. 네, 초반은 흑이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포석을 짜고 있고요. 권주리 선수는 일단 우아 쪽에 흑 모양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큰 자리를 벌려가면서 나중에 삭감을 하는 쪽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 어깨 짚음에 대해서 위로 밀든 아니면 아래로 밀든 두 가지 중 하나였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깨를 짚었을 때 백도 당장 이쪽에 응수를 하지 않고 손을 빼고 이제 다른 자리를 두는 것도 많이 두어집니다. 흑이 막으면은 밀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둘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아래쪽이나 아니면 반대쪽을 밀어가는 것도 물론 많이 두어지긴 하지만 초반에 당장 어깨를 짚었을 때는 백도 손을 빼는 진행을 좀 더 많이 둬요. 자, 권주리 선수도 다양한 그림 그려보고 있을 텐데요. 자, 권주리 선수 현재 이번 시즌 5연승 중에 있습니다. 앞서 홍성지 해설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내용도 상당히 좋았다는 평이 많았고요. 네, 그렇죠. 권주리 선수가 그동안에 좀 내용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 선수가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용도 좋아지면서 성적 또한 올라갔죠. 자, 오늘 보령 모드에서는 사지명 박소율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 전반기 대결에서 권주리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매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때 당시에 권주리 선수가 승리를 했었나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권주리 선수가 그때 대역전승을 강다정 선수에게 거뒀고요. 그때부터 권주리 선수는 좀 상승세를 탔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역전승을 하다 보면은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문민종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민종 선수도 세커 선수에게 좀 다진 바둑을 역전승을 하면서 네. 이 선수가 기세를 타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대역전승이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지는데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반면 그 이후 강다정 선수는 아직까지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다정 선수가 그동안 원래 작년에도 최정 선수가 이제 자주 출전을 하지 못할 때 팀에서 최정 선수의 역할을 해주던 선수거든요. 네. 그만큼 성적이 괜찮았는데 이번 시즌은 정말 이게 강다정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자, 강다정 선수의 부진을 박소율 선수가 오늘 메워줄 수 있을까요? 전반기 대결에 있어서는 보령 머드가 2대1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당시의 전략을 좀 살펴보니까요. 박소율 선수를 그때도 일국 장고대국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네, 박소율 선수가 그때 장고대국에 출전을 하면서 팀에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박지은 선수를 잡으면서 이제 팀 승리까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도 장고를 출전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대가 조금은 다르죠. 네. 자, 이번에는 박소율 선수, 김다영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다영 선수도 최근에 허서연 선수에게 패배를 한 것이 그게 좀 개인적으로나 팀으로 봤을 때는 좀 아픈 패배였기 때문에 오늘 좀 꼭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수순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두 점머리 맞는 자리 정말 아파서 거의 기피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두 점머리를 맞게 되면은 뭐 변화를 크게 그려보지 않고 이거는 나쁘겠지 하면서 치웠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이렇게 두 점머리를 맞더라도 되젖히면서 계속해서 모양을 백이 키울 때 다음에 흙도 이런 식으로 밀어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두 점머리를 당하더라도 흙의 입장에서 이것을 꼭 기피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도 비슷한 진행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권주리 선수의 손길 잠시 나오다가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방향은 이 한 점을 좀 움직이는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한 점을 뛰어나가는 것도 좋은 자리죠. 지금 보시면 이쪽에 들여다본 교환이 당장 흙이 단수 치고 축으로 잡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밀질 않고 한 칸을 뛰면서 나중에 이쪽에 갈라가는 뒷맛을 여기 나중도 아닙니다. 거의 당장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통렬할까요? 네, 갈라간다면 일단 흙도 한눈에 연결되는 수가 잘 안 보이죠. 자, 오늘 권주리 선수 초반부터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들여갑니다. 김경훈 선수가 사용한 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네, 김경원 선수는 항상 초반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선수는 초반에 빨리 두어가면서 중반 이후에 시간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선수마다 좀 스타일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처음에 몇 수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다 사용을 하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선수들의 비율도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초반보다는 중후반 쪽에 좀 많이 비중을 두잖아요.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중반에 시간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초반은 AI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수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빨리 두어가는 편입니다. 자, 권주리 선수 한 칸 뛰어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흙의 모양도 밭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권주리 선수는 좀 노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흙은 혹시 지켜야 할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한 칸 뛰는 자리가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흙도 모양이 훌륭하긴 한데 방향 자체가 일단 흙은 이 우변 쪽에 흙 모양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이쪽으로 둘 수 있다라면 좋겠는데 이게 백이 갈라갔을 때가 문제란 말이죠. 당장에 갈랐을 때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네, 흙도 이쪽을 젖히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백이 막는다면 호구 자리가 100% 선수는 아니지만 다음에 이쪽을 끊는 수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백이 받는다면은 그때 하변 쪽을 받으면서 흙이 뭐 연결하는 것은 쉽게 연결이 되겠지만 근데 흙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데 젖혀서 호구 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해야 된다면은 그냥 애초에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김경훈 선수가 좀 시간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자, 고령 머드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렇죠. 전반기만 하더라도 최정 선수가 뭐 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고 김경훈 선수도 뒤를 잘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팀이 뭐 무난하게 뭐 1등 내지는 2등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3연패를 당하면서 네. 지금은 1등이 아니라 4등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네, 물론 1등과 승수는 팀 승수는 똑같지만 이제 개인 승수나 뭐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4등에 있기는 한데 최정 선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1등을 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몇 위로 올라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몇 위로 올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뭔가 최정 선수는 팀이 못 올라간다는 것은 그닥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좀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김경훈 선수 밀어 올렸네요. 네, 지금 밀어 올리는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당장은 한 점을 축으로 잡는 것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갈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을 밀어져 있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래쪽을 봤더라도 백이 이곳을 끈차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백돌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흙도 밀어두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변 쪽에 모양을 키워갑니다. 날일자로 압박을 해갑니다. 자, 백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면서 또 흑진을 키워나가는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밀어진 교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백이 여기를 당장 물어보는 것도 지금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흙이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이곳을 젖히고요. 흙이 끊는다면은 늘어서 백도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을 수가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밀어주는 게 우변 쪽의 흙 모양이 계속해서 굳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 변화는 좀 내키지가 않는군요. 네, 최대한 이쪽을 미는 것은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돼요. 백으로서도 여러 가지 행마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건주리 선수 곧 초입기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자, 보령 머드가 후반기 들어 좀 부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포항 포스코 케미칼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좀 좋지가 않았고요. 후반기 들여 무려 4연승을 기록을 했죠. 네, 이번 시즌 정말 재밌는 게 처음에 잘 나갔던 팀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위권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지금은 팀들이 대부분 6승 5패 내지는 5승 6패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잘 나가던 팀들이 뭐 부진에 빠지고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은 처음에 연패를 당하면서 부진했지만 지금 4연승을 하면서 이제는 중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승은 기록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8승은 해야죠. 뭐 어느 팀이 밑에서 성적이 정말 나쁘거나 아니면 독주를 한다면은 7승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팀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확률로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8승은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12, 13, 14 이제 3라운드 남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에 보통 통합 라운드가 치러지는데 그 통합 라운드에서 이번 시즌에는 팀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왠지 통합 라운드에 가야 1, 2, 3, 4위가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통합 라운드에서 1, 2, 3, 4등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검토실에 이제 팀들이 다 모여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팀 대국을 지켜볼 텐데 그때 이제 옆 팀과 거의 동석하다시피 앉아 있는데 그때 분위기가 저는 사실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홍성재 해설위원도 지난해 바둑리그가 마지막 라운드 통합리그로 치러지지 않았나요? 네, 통합 라운드로 치러졌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떤가요?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팀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정말 이제 서로 초조한 느낌의 검토실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팀 선수가 한 명씩 끝나고 오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5대 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그냥 뭐 팀이 졌지만 웃으면서 아, 이 정도면 허무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네요. 아, 그러게요. 일단 저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 지금 백이 이쪽을 밀어 올리면서 일단 우변 쪽에 흙 모양을 굳혀줬는데요.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이곳이나 아니면은 여기 젖혀 있는 자리도 좋아 보이네요. 네. 다음에 이쪽을 껴붙이는 수도 남아 있고요. 뭐 여차하면은 이곳을 끊어서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은 여기 끊는 자리가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곳을 젖히고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에 뭔가 힘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저 김경훈 선수 우변을 한 번 더 키워가네요. 하변 쪽은 뭐 손을 빼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역시 흙의 모양을 좀 공략해가는 수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네, 지금도 지금은 역시 갈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을 갈라가면서 흙이 받는다면은 여기를 나갔을 때 있는 것은 30초. 이거는 흙이 안 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 넘어야 되는데 일단 끊고 위쪽으로 밀어 올렸을 때 이 전투 자체가 백도 할만해 보입니다. 네. 자, 권주리 선수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흙이 받아만 준다면은 지금 이 교환은 약간이라도 백이 득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를 받는다면 이곳을 하나 찔러두고요. 여기 갈라가는 수를 뒀을 때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입구자로 행마를 했을 때 원래는 흙이 이곳에 입구자로 째나가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 나와 끊기는 것과 중앙 쪽에 찔러가는 것 두 가지를 다 방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백의 입장에서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이 교환이 돼 있다면은 여기 나와 끊는 수가 안 되거든요. 방어가 됐습니다. 날일자가 놓이면서 끊어지는 약점을 방비를 했네요. 흙도 받아줍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받아둡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쪽을 하나 찌르고 갈라갈 때 흙도 이곳을 하나 젖힌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세 점 쪽은 잡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하변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이곳이 젖혀 이어서 받아져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30초.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권주리 선수 갈라갑니다. 12라운드 1경기입니다. 과연 고령머드가 전반기에 이어 승리를 가져갈지 아니면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전반기의 패배를 서력할지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4) 위의 보령머드, 7위의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김경원 선수는 대국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눈을 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보면 선수들 중에 좀 눈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선수들도 간혹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선수들이 대국하는 습관이 다들 있는데요. 네, 보통 그 선수들에게 왜 그렇게 눈을 깜빡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본인도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전혀 의식을 못할 때가 많죠. 자, 김경훈 선수가 이 백에 갈라가는 수에 대해서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이 수는 지금 한 칸으로 어땠을까요?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백이 찌르고 어느 한쪽을 끊기에는 끊는 쪽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지금은 이어서 따내더라도 흙이 단수를 치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다면은 여기 젖히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 쪽을 잡는 것 두 가지를 아홉. 맛보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백도 흙이 넘었을 때 위쪽으로 틀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두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죠. 일감으로는 이쪽을 젖히면서 다음에 이 선을 젖히고 끊어서 두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이쪽에 교환을 했기 때문에 뭐 어디든 일단 응수를 해야 되겠죠. 자, 백에 찔러가는 교환이 놓이자 그래프는 흙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갔습니다. 둘, 셋, 자, 아무래도 이곳을 하나 찔러 놓았기 때문에 백도 좀 운신이 여덟, 아홉, 좀 제한적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받아 두었습니다. 흙은 이 한 점 살려야 할까요? 네,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젖히면서 백도를 괴롭히는 수가 남아있죠. AI는 살리지 않고 그냥 여기를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젖힌다든지 뭔가 살리질 않고 이쪽 부분을 두는 게 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자, 김경훈 선수가 있는 수를 놓자마자 그래프는 큰 폭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권주리 선수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을 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쪽을 젖히는 게 아직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을 젖히는 것은 흙도 한번 젖혔을 때 이곳을 끊는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여기를 젖히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권주리 선수는 중앙 쪽에서 젖혀갑니다. 네, 지금은 뭐 흙도 이쪽을 하나 젖혀서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자, 김경은 선수는 중앙 쪽으로 젖혀서 물어보네요. 네, 그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백이 하변 쪽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어찌됐던 이 하변 쪽에 이쪽을 젖히는 뒷맛은 권주리 선수가 결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백도 이제는 이 선 젖히는 수는 노리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어느 정도 하변은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뭐 이쪽이 정리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 좌변 쪽에 누가 먼저 손이 가느냐가 이제 두 선수의 관건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김경원 선수가 좌변 쪽을 차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과연 하변에서의 변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권주리 선수 한 번 더 젖혀갔고요. 김경훈 선수 역시 하변 쪽에서 젖히는 자리 노리고 있는 걸까요? 네, 그쪽을 젖히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여기를 호구를 치면서 여기 찔러서 백도를 끊자고 하는 것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두 선수 간의 오늘 네 번째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권주리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 있고요. 2018 시즌 여자 바둑리그 전후반기에서 모두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승 1패의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첫 만남에서는 김경은 선수가 웃었는데 그 이후 권주리 선수가 2연승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단수 치고 나가는 그런 변화를 보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흙이 이쪽을 단수를 친다면은 백이 나가야 되고요. 네. 뭐 당장 찌르는 것은 끊어서 안 되니까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네. 호구를 친다든지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둘, 셋, 백이 연결했을 때 이쪽 부분에 끊는 것이 잘 안 되죠. 당장 끊는 것은 끊겨서 오히려 흙돌이 잡히니까요. 행마가 여의치가 않군요. 네, 여기를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것은
백이 받았을 때 악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환을 하지 않고 받는 것이 더 좋고요. 네, 여기서는 백도 단수를 치고 흑이 받는다면은 이곳을 늘어서 아마 받아줄 겁니다. 그럼 흑은 더 하변에 응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손을 돌려봐야 할까요? 손을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백이 하변 쪽을 두면 지금은 막아서 끊고 있더라도 젖히면 백돌이 잡히니까요. 흑은 당장 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프는 팽팽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왠지 모양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변을 흑이 우변을 흑이 크게 키워놨고요. 이 좌변 쪽은 백이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로 이제 모양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 일단 우변 쪽에 어느 정도 흑집은 결정이 됐고요. 이제는 이 좌변 쪽에 흑이 삭감을 하면서 이 삭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갈라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좌변 쪽을 두면서 백 모양을 지워 가겠죠. 30초. 이 좌변을 갈라칠 때는 흑이 어떤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네, 제 생각보다 한 발 더 갔네요.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백이 다가선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이선에 침입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한 발 더 바깥쪽으로 두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지금은 안쪽으로 뒀고요. 이렇게 된 이상 백도 여기로 다가서는 것은 일단 흑의 입장에서 여기 두 칸 벌리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쪽으로 다가오면서 흑이 두 칸을 벌린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력 쪽으로 몰아가면서 공격을 할 겁니다. 자, 권주리 선수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여기서는 흑이 두 칸을 벌리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처진 날일자로 아래쪽으로 파고 드는 수도 지금은 있을 것 같고요. 백이 붙인다면은 뭐 늘고 손을 빼는 것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길 두는 것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쪽을 껴붙이는 수가 있어서 백도 이쪽을 찝어줘야 된다면은 다음에 이런데 흑돌이 왔을 때 타겟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당연히 늘어서 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수를 더 지켜야 된다면 그냥 붙인 상태에서 입구자로 두는 것도 많이 두어지죠. 네, 하나의 행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김경훈 선수도 아래쪽으로 향했네요. 단순히 두 칸으로 벌리는 것은 역시 이 자리 빼앗기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경훈 선수는 확실히 좀 전투적인 색채를 가진 기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권주리 선수는 좀 어떤 색채를 가졌을까요? 이 선수는 전체적으로 좀 균형 감각이 좋다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들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 선수도 좀 전투적인 성향이 강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강약 조절도 잘 하고요. 어느 순간 좀 집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또 갖췄군요. 하나, 권주리 선수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시즌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여섯. 네, 권주리 선수가 처음에 리그에 적응할 때는 많은 고생을 했죠. 계속해서 연패를 당한 적도 있었고, 이 선수가 언제 1승을 할지가 이제 관심사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김경훈 선수도 데뷔 시즌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김경훈 선수도 또한 똑같이 성장통을 겪었죠. 그런 이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나서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지금은 어엿한 2주전급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 선수 모두 리그에 잘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선수 모두 양 팀의 삼지명이거든요. 사실 네. 삼지명 치고는 좀 두터운 느낌이 있어요. 네, 권주리 선수도 지금 평가가 지금 삼지명급은 아니고 이주정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경훈 선수는 지금 팀에서 강다정 선수를 대신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내년에 풀린다면은 아마 이지명으로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이 권주리 선수와 김경훈 선수처럼 사실 데뷔 시즌에는 고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올 2020 시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권주리 선수는 5연승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김경훈 선수도 5승 5패 성적이라면은 절대 나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김경훈 선수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성적이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김경훈 선수가 하나, 둘,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정 선수 말고 팀에서 뒷받침해주는 선수가 없단 말이죠. 네. 좀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대국에 임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뭔가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확실히 있다라면은 그거는 안심이 될 텐데 지금은 뭔가 아직까지는 팀이 불안하기 때문에 김경훈 선수가 역할이 정말 크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다정 선수가 살아나 준다면은 보령머드는 정말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모든 감독들의 예상대로 네. 정말 강팀이 될 겁니다. 사실 강다정 선수의 성적은 보고도 잘 믿기지가 않고요. 그리고 언제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또 포스트 시즌에 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단순히 정규리그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포스트 시즌도 중요합니다. 지금 흑이 좌변 쪽에 한 수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3-3을 들어가면서 어차피 좌변 쪽의 흑돌은 백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잡힐 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예 손을 돌렸고요. 이 좌상기 쪽 3-3에 한 번 더 파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실리면에서는 김경훈 선수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 같고요. 자,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좌상귀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좌변 흑에 대한 공격을 좀 강력하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는 슬슬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제 이 좌변 쪽에 뭐 단순히 흑이 교환만으로 이 좌변 쪽의 집을 모두 다 삭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이 좌변 쪽의 흑돌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 게다가 백 세력이 정말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 어떤 공격을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백이 뭐 단순히 흑을 위쪽에서 씌우면서 안에서 이렇게 갇히게 만든 다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일단 백의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이고요. 흑이 이쪽을 젖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셋, 이렇게 솔직하게 추궁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흑의 안형을 없애면서 공격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백은 흑의 근거를 빼앗는 쪽으로 좀 공격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도 이 칼을 뽑아 들었다가 공격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바로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공격 실패는 바로 승부에 직결이 될 수가 있고요. 권주리 선수도 최대한 신중하게 공격을 해야죠. 자, 이 선으로 침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많이 쓰이는 상용의 수법 같기도 한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흑이 이 선을 틀어 막고요. 백도 뭐 밀어 올린다든지 간명하게 둔다면 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흑이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데를 들어가면서 이곳을 끊어서 싸우는 것과 그 다음에 30초, 뭐 이쪽 부분을 이제 삭감을 하면서 두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6, 7, 8, 9. 자, 김경훈 선수 치받아서 응수를 했습니다. 그쪽을 치받아가는 것은 글쎄요,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백이 는다라고 했을 때
이 101점을 잡을 수 있다라면 좋은데요. 이 한 점이 잘 잡히진 않거든요. 막아도 잡을 수가 없나요? 네, 막더라도 젖히면은 젖히고 호구를 치면 이 백돌이 살아가죠. 차단이 불가능할까요? 네, 단수 치고 젖히는 것은 끊어서 오히려 네, 흑돌이 잡힙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권주리 선수 늘어서 응수합니다. 이 101점을 소화할 수가 없다면 흑도 근거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김경은 선수가 초입기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치받는 수를 뒀는데 글쎄요, 지금 치받는 수는 아무래도 좀 문제의 수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정말 높은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자, 김경훈 선수의 실수였을까요? 다섯, 여섯, 얼핏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101점이 살아가는 이 수를 보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젖히고 호구 치는 수는 그렇게 복잡한 수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한 점을 당장 제압을 할 수 있다면 치받는 수가 물론 좋은 수겠지만 지금은 제압이 안 되니까요. 지금 오히려 치받으면서 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데 스스로 제약을 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여덟, 자, 그래프도 100쪽으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흑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주변 벡토리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탈출구를 흑으로서는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행마를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쪽을 끊고요. 30초 하나, 둘, 단수를 치고 셋, 여기까지 교환이 된다면 여섯, 일곱, 흑이 틀어 막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끊으면서 세 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젖히고 붙이면서 단수 치는 것은 패로 버티고요. 네. 만약에 위쪽으로 막으면서 잡으러 간다면은 이 일선에 빠지는 자리가 선수로 들으면서 여기에 한 집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흑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뭐 단수를 치고 받는 것은 좀 부끄럽지만 이 자리를 두면서 이제 네. 바깥쪽으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셋, 넷, 안에서 사는 수를 좀 그려봐야겠군요. 일곱, 여덟, 자, 김경훈 선수가 끊어서 정리를 하지 않았고요. 위쪽에서 막았습니다. 네, 백도 호구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었다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이 세 점을 버리더라도 늘고요. 흑이 차단을 한다면은 위쪽에서 씌워갔을 때 이 사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 흑돌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흑은 늘었습니다. 이 103점을 버리면서 흑을 추궁해가는 그런 그림 권주리 선수 그려보고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백이 이 선에 빠졌을 때 흑이 세 점을 당장 잡지 않는다는 거죠. 백이 이 선으로 는다면 흑은 당장 이 세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뛰면서 이제 백이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씌워가는 것은 뭐 이런 데를 밀고 여기까지 교환이 된다면은 이제 세 점을 잡았을 때 이곳에 흙집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이런 데 찌르는 게 만약에 선수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이쪽으로 있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돌이 네. 차단이 안 되죠.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백도 30초 흑의 안영을 하나, 추궁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넷, 다섯, 김경훈 선수도 그렇다면 중앙으로 모양을 잡아야겠는데요.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 이 세 점을 버림돌로 사용하겠다라는 작전을 보여줬고요. 정말 권주리 선수가 이은수로는 호구 치는 것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네요. 흑도 결과적으로 끊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좌변 쪽에서는
백이 호구를 친다고 했을 때 확실한 한 집이 나지 않았었고요. 그렇다면은 흑이 끊는 것보다 오히려 사활에는 좀 더 흑이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흑이 중앙 쪽으로 뛰는 타이밍이 나오는 만큼 여섯, 흑도 한숨 돌릴 것 같아요. 자, 흑도 중앙 쪽에서 모양을 잡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도 세 점을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제 바깥쪽으로 씌우면서 잡으러 가는 것은 백도 바깥쪽에 흑 한 집을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세 점을 살리는 쪽으로 행마를 하면서 흑도를 잡으러 가야죠. 30초. 하나, 둘, 백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곳을 하나 찝으면서 두는 게 좋아요. 아홉, 네, 나중에 흑이 탈출을 하면서 이 한 점이 살아갔을 때는 이쪽을 끊기는 뒷맛이 남아있죠. 근데 지금 이쪽을 찝음으로써 일단 이쪽을 끊는 뒷맛은 사라졌습니다. 네. 추 백의 형태도 생각을 하면서 찝어서 응수를 했습니다. 우선 흑이 먼저 중앙으로서 행마를 할 수는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 백돌이 꽤 두터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당장 한눈에 흑이 완벽하게 탈출하는 수단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다섯, 여섯, 일곱, 그래프는 여전히 팽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인공지능은 공격보다는 타겟 쪽에 조금 점수를 더 많이 주곤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은 뭐 돌이 웬만하면 잡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은 잡힐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생사를 좀 걱정해야 하는 돌일까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을 젖히고요. 만약에 여섯, 한 점을 흑이 잡는다면 여기까지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백이 두터운 형태가 된다면은 백이 세 점을 살렸을 때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세 점을 살렸을 때 흑돌이 탈출이 됩니까? 자, 권주리 선수 지금 아예 좌상기 쪽을 2단 젖혔습니다. 네, 백도 흑이 한 점을 잡는다면은 대마를 공격을 하면서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고요. 저는 궁금하네요. 여기서 흑이 한 점을 끊어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 점을 잡는 선택을 한다면은 둘, 그래도 안전한 선택이 되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자, 과연 김경은 선수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세 번 남았습니다. 이거 쉽게 결정하기 어렵겠는데요. 네, 저는 떨려서 한 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냥 세 점을 잡으면서 좌변 쪽을 살아두는 것이 좀 무난한 선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세 점을 잡자니 좀 기세에서 밀린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흑이 3-3을 들어가면서 선택을 한 수들이 뭔가 좀 악수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흑도 고민이 되겠죠. 초. 하나, 둘, 셋, 넷, 자, 김경은 선수 결정했나요? 다섯, 일곱, 여덟, 아, 네, 그쪽을 갑니다. 자,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쪽을 김경은 선수 선택했습니다. 본격적인 대마 사냥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삼지명 권주리 선수. 이번 시즌 좋은 성적 게다가 5연승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자, 권주리 선수가 김경은 선수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지금 좌상 쪽을 젖혀가면서 흑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김경은 선수는 초입기를 한 차례 사용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받았어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단수가 선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흑돌이 살 수 있나요? 와, 김경은 선수 강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 제가 흑이었더라면 이쪽에서 백이 기회를 줬을 때, 이게 웬 횡재지 하면서 세 점을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선택은, 글쎄요, 이게 흑돌이 삽니까? 일곱, 여덟, 아홉,
두 번 남았습니다. 과연 대마불사 이 바둑에서 이 격언대로 과연 흑대마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홍성진 해설위원이라면 공격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타개하는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은 공격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단수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흑이 탈출하려면 이 정도 선까지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돌이 여기까지 나가기에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지금은 흑돌이 좀 더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한 칸을 띄었는데 백기 들여다보고요. 있는 것은 뭐 위쪽에서 씌운다면은 별로 갈 데가 없는데요. 네, 쉽게 탈출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흙이 이런 데를 찌르고요. 막았을 때 밀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이런 식의 교환이 된다면 이 바깥쪽에 탈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또 이 바깥쪽에서 또 씌운다고 하면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사, 일곱, 몇 발자국 못 가죠. 네, 자 들여다봤습니다. 흑은 탈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안쪽에서 안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공간 자체가 충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안에서는 흙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를 두더라도 사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지금 흑돌이 위험합니다. 30초. 하나, 확실히 김경은 선수의 위기로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흑도 찔러갔고요. 지금은 앞만 보더라도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김경훈 선수가 이렇게 뭔가 태연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네요. 둘, 셋, 넷, 김경은 선수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있을지 여덟. 이 점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이곳을 밀고요. 잇고 여기를 두면서 연결하자고 하는 것도 백이 하나 찝어둔 다음에 이런데 그냥 입구자를 두면서 계속해서 씌워간다면은 이것 또한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잘 안 되죠. 네, 생각보다 백의 그물망이 촘촘하게 느껴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밀어서 응수합니다. 백이 젖혀서 받아준다면 흑도 좀 따라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백이 호구를 쳐서 두는 것은 흑도 한 칸을 띄면서 이거는 백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방향 자체가 이 백돌이 약한 쪽으로 흑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중앙 쪽을 씌우는 것은 흑이 막상 나와서 끊는다면은 이거는 수상전이 넷, 다섯,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백도 장담할 수 없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이 지금처럼 이어서 받을 때입니다. 네, 흙이 이어서 두는 것은 입구자를 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는 길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이런 데를 한 칸을 띄면서 백이 돌파를 한다면 하나 늘어두고 이 중앙 쪽을 틀어 막으면서 이 백돌을 압박을 하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30초. 하나, 오히려 이 편이 좀 가능성이 높을까요? 넷, 자, 김경호 선수 살렸습니다. 흑도를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렇다면 백은 다시 한번 씌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선수 왜 이렇게 태연하죠? 네, 지금 한 가지 보는 것은 있기는 하네요. 이쪽을 찝고요. 입고 입구자를 뒀을 때 흙이 여기를 끊는 수가 있긴 합니다. 두 점을 잡고요. 여섯, 일곱, 여덟. 흙이 단수 치는 방향이 이쪽이죠. 이렇게 되고 이어서 둔다면은
백이 흙을 계속해서 흙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이곳을 둔다면은 백이 계속해서 흑도를 잡으러 갔을 때 여기를 하나 찌르고 끊으면은 네. 끊고 이쪽을 끊으면 어, 네, 이게 뭔가 흙이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둘, 셋,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권주리 선수 찝어갔습니다. 자, 그곳에 교환을 하려는 듯 보이고요. 그렇다면 김경훈 선수도 안쪽에서 살아보는 그림을 좀 노려보고 있는 건가요? 네, 백이 찝는 수로는 그냥 중앙 쪽에 아무것도 교환을 하지 않고 입구자로 두는 게 더 좋았네요. 지금 이 찝는 수가 저도 뭔가 확실하게 모양을 결정을 하려고 아까 교환을 했었는데 지금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끊었을 때 기분이 나쁘죠. 괜한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흙 두 점을 그냥 잡아두는 건 어떤가요? 넷, 다섯, 네, 두 점을 잡아서 흑도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한 칸을 띄고 따낼 때 입는 형태가 되면은 여기가 단수가 선수라고 보면 이곳을 씌워야 되는데 이것도 백이 될 것 같기는 한데 30초. 하나, 둘, 셋, 일단 백돌도 차단이 되기는 합니다. 네. 일곱, 여덟, 자, 권주리 선수 입구자로 씌웠습니다. 지금 입구자는 흙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안 되거든요. 두 점을 잡아서 아까처럼 공격을 하는 게 일단 바깥쪽이 불안하긴 하더라도 최선의 공격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거는 끊었을 때 감당이 됩니까? 자, 이수가 놓이자 그래프도 이제는 5대5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김경훈 선수 끊어간다면 안에서의 삶도 30초. 하나, 가능할 듯도 해 보이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지금 역시 끊어가죠. 그쪽의 자리가 너무 찝찝합니다. 자, 백도 흙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네, 흙 한 점을 그냥 단순히 잡는 것은 여기 단수 치고 흙이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지금은 두 점을 잡아야 되고요. 흙이 단수를 치고 이쪽을 치받았을 때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찌르고 끊고요. 단수를 치고 치중을 간다고 했을 때 일선에 늘고 붙이는 수가 또 있거든요. 네. 귀에 사활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흙이 여기를 입구자를 두고 먹여치더라도 둘, 셋, 넷, 회 형태가 됩니다. 여섯, 자, 김경훈 선수 삶의 형태를 한 수 한 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패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 바깥쪽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들이 모두 팩감으로 됐기 때문에 백보다는 흙이 좀 더 유리한 싸움이 될 거고요. 자, 권주리 선수 모습에서도 좀 여유가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셋, 넷, 네, 백도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여기 치받았을 때 이 선에 늘고요. 흙이 살면은 그게 잘 안 되네요. 이쪽을 찌르고 치받았을 때 여기 오고 치는 것은 치중을 가면서 아직 흙돌이 못 살아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곳은 흙이 이렇게 두면서 살자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네, 이 자리를 두면은 흙돌이 삽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흙을 쉽게 살려줘서는 안 되고요. 아까처럼 교환이 되면서 일단 폐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셋, 넷, 다섯,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 여덟,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곳은 똑같이 교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백이 따내고 단수를 치고 흑이 먼저 일선에 젖히는 것도 있어요. 막으면은 치중을 가서 한 점을 따낸 다음에 2패를 하기에는 흑이 해소를 했을 때 10초, 이쪽을 찌르면 또 5점이 셋, 잡히게 됩니다. 아, 부담이 더 커지는군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흑돌이 살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높아요. 그렇다면 김경훈 선수가 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은 대마가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백도 일단 잡으러 가면은 그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30초, 하나, 지금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도 쉽게 착점하지 못합니다.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 좀 좋은 수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곧장 잡으러 가기에는 사화를 추궁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단순히 이선을 늘어서 하변 쪽 흑도를 추궁하기도 쉽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 이 장면에서 초읽기 2개 보냅니다. 어떻게 네, 해야 지금 백 할까요?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되는 게 여기를 잡으러 가면 일단 나와서 끊는 수가 너무 보이니까요. 이제 하변 쪽에 이쪽을 늘면서 하변 쪽을 아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냥 치받는 게 좀 더 좋네요. 흑이 이곳을 잇는 것은 어차피 눈목자로 달렸을 때 흑돌의 사활이 걸리고요. 10초, 하나, 둘, 이곳을 호구를 치는 것은 아까 찌르고 치중을 간다면은 여섯, 여기가 패의 형태가 납니다. 네, 사활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끊는 게 타이밍입니까? 있는다면은 글쎄요, 여기 젖힌다고 하더라도 30초, 크게 다른 것이 없을까요? 네, 이거는 다른 게 없는데요. 권주리 선수는 어떤 수를 보고 있었을까요? 흑이 옆쪽에서 단수를 쳐서 받았더라면 네, 그거는 백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받는 것은 여기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나와서 끊더라도 한 칸을 뛰면은 이거는 수가 나질 않아요. 해결이 되는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 끊어서 물어봤는데요. 흑의 아래쪽에서 받자 별다른 수는 없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어, 셋,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 수는 글쎄요. 5점을 잡더라도 이게 아래쪽과 연관이 됩니까? 자, 우선 흑으로서는 당연히 105점을 잡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수를 보고 있는지 좀 생각을 따라가 볼까요? 네, 저도 뭔가 그 생각을 따라가 보고 싶은데 30초,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셋, 넷, 다섯, 이때 젖히나요? 여섯, 일곱, 네, 이쪽을 젖히는 것은 막아서 열, 마지막.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다르네요. 이곳을 찌르고 그러니까 백이 잡으러 갔을 때 이곳을 찌르고 단수 치는 형태가 된다면은 네, 이렇게 둔 다음에 치중을 가게 되는데 여기 패를 하면서 네, 이쪽 부분의 수단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자,
권주리 선수가 비상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김경훈 선수도 지금 찌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 선택이 괜찮아 보이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도 먼저 이쪽에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젖히고 단수 치는 교환을 당하더라도 먼저 끊으면은 백이 이쪽으로 있는 것은 흑이 5점을 잡고요. 그러면 이곳을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사는 것 두 가지를 맛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 끊은 다음에 셋, 이것은 넷, 흑이 5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곱, 이쪽의 흑대마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번에는 그쪽 대마를 살려두는군요. 네, 백이 중앙 쪽의 흑도를 잡더라도 흑이 한 점을 따내면서 아래쪽을 살아둔다면은 백이 한 수 더 가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선수를 잡고 상대 쪽을 준다면 흑이 앞서 있겠죠. 네. 자, 김경훈 선수가 나와서 끊어갔습니다. 이 수순이 날카로워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쪽을 그냥 잡는 것은 글쎄요. 일단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흑이 끊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아, 미리 교환을 해놓지 않았으니까요. 네, 이렇게 따내고 단수를 치고 이쪽을 잇는 선택이 됐을 때 이거는 5점을 잡더라도 이 중앙 쪽의 교환은 오히려 백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마지막 하나, 아, 권주리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을까요? 자, 젖혀두는 교환을 해놓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바로 끊어갔습니다. 이거는 백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애초에 저희가 그렸던 그림과 같은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주리 선수 한 점 따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이제 중앙 105점을 잡아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은 5점을 잡았을 때 백이 흑대마를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나가는 순간 단수를 치더라도 따라 나간다면은 네, 오히려 백돌이 먼저 잡힙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백도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한 다음에 한 점을 때려내야 되고요. 그러면 흑이 살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공격에 실패를 한 모습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결국 네, 지금 오히려 아래쪽을 미는 선택 또한 하지를 못했네요. 지금 이쪽을 밀면은 흑이 막아주면은 당연히 득인데 5점을 잡은 다음에 잡으러 왔을 때 여전히 이쪽을 나가게 된다면은 이게 또 부분적으로 패거든요. 네, 이곳을 먹여치고 이렇게 패 형태가 된다면 이거는 또 네, 이쪽에 패감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가 이선 미는 교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흑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권주리 선수에게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권두리 선수가 그냥 대마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 중앙 쪽에 끊으면서 흑이 타개를 하는 수를 간과를 한 것 같아요. 네. 다섯, 그 여섯, 부분에 대해서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타서 김경훈 선수가 완벽하게 타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정말 김경원 선수의 부분적인 수익기는 확실히 뛰어납니다. 권주리 선수가 어느 순간 좀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주변 모양도 상당히 두터웠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가 좀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흑돌이 타개가 되고 나니까 백이 좀 잃은 것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잃은 게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변 쪽에 5점을 키워버리면서 그쪽에서도 손해를 봤고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 좌상 쪽에 이쪽을 젖히고 잡는 것도 손해를 봤고, 이 좌변 쪽의 모양을 보시면 애초에 백이 먼저 공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공격을 실행을 한 것이 손해를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국 장고대국 박소율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대국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가 33대 67 정도로 좀 우세하다는 평이네요. 네, 흐름 자체가 김다영 선수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저도 뭐 집중해서 보진 않았는데 일단 초반에 진행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김다영 선수가 기분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이국 속기대국입니다. 김경은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결이고요. 사실 권주리 선수가 이 좌변 흑돌을 공격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지금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흑돌이 잡힐 가능성이 좀 더 높았고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권주리 선수가 중앙 쪽에 찝는 수를 결행을 한 다음에도 2점을 잡았더라면은 여전히 백이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입구자를 두면서 흑이 끊는데 돌이 오니까 권주리 선수가 그때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자, 권주리 선수 이제는 우변 쪽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정반대 입장이 됐어요. 권주리 선수가 오히려 흑진영을 뛰어들면서 이제는 안에서 모두 다 흑집을 부수고 살 수 있어야 뭔가 승부를 맞춰볼 수가 있고요. 김경은 선수가 여기서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할지, 아니,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네, 쉬어갑니다. 자, 좌변에서는 흑의 타개 그리고 백의 공격이었다면 이제 우변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좌변에서 저희가 한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공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좌변 쪽의 공격은 권주리 선수가 실패를 했고요. 이제는 반대 입장이 됐는데 이제 김경원 선수의 공격력은 어떨지. 자, 이제는 김경은 선수의 공격 그리고 권주리 선수의 타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